해박한 지식으로 언론에 오래 종사한 그런 연륜으로 인사뉴스를 정말 재미있게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오이 박사의 상임 고문님이신 박성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님. 네, 오늘 10월의 첫째 10월 1일인데 여러분도 아시만은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주 그냥 탱크를 앞세운 시가행진이 볼만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지난 5년 동안에 국군의 날은 거의 잊혀진 기념식으로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가행진은 고사하고 제대로 아마 기념식도 치르지 못했죠. 근데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16년 10월 1일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에는 존엄이 한 명밖에 없지만은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다 존엄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다면은 그렇게 존엄, 최고 존엄으로서 대우를 해주겠다. 북한이 싫으면은 한국으로 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상 이른바 1988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냥 북한 동포들이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라. 사실상의 북한 해체를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열흘 뒤에 또 다른 어느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 부대가 창설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 16년 9월부터 북한이 이른바 난수표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지시했고 그러한 가운데 결국 16년 12월에 탄핵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내년부터는 북한의 저 무력 과시에 맞서서 우리도 당당하게 기념 시가행진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용감한 모습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지금 엉망입니다. 자, 막 객관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경제가 좀 심각합니다. 9월달 어제로 끝났지만은 9월달도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난 것은 아마 그건 한 20년 만에 좀 처음입니다. 이른바 3고라고 그러죠. 환율 그냥 1,450원을 이제 아마 이번 주 정도는 넘을 것 같고 1,500원으로 치닫고 있으면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폭등하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은 최악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제 상황 심각합니다. 윤석열이 경제 정말 우리 시체말로 족도 모릅니다. 지가 내 밥값 내고 술 먹고 춤값 내본 적 있습니까? 검사로서 평생 대접받고 잘 살았고 마누라가 결혼한다고 50억 갖고 온 부잣집에 장가가서 경제 족도 모릅니다. 노무현이 밑에 있던 한덕수 데려다 놨는데 걔들이 과연 대한민국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지 두고 봅시다. 심각한 경제 상황. 자, 안보 상황.
지금 최근에 7일 동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4차례 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해댔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 대통령 승계 자격을 갖고 있는 서열 2위 부통령이 DMZ를 방문했습니다. 카말라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영공을 벗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8시 얼마에 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이들 날을 맞이하는 오늘 새벽에 또 미사일 한 방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있습니다. 왜 쏠까? 여러 가지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자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건 바로 간단합니다. 김정은이가 보기에 윤석열이가 이게 가짱거든 윤석열이 겁이 안 나니까 초기에 아주 윤석열 정부 길을 들이겠다고 얘들이 지금 계속 무력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 정책 라인은 전부 저 실패한 이명박이 애들을 데려다 놨지 않습니까? 대북 담당자가 김타효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한테 빌딩을 몇 개 받아가 지금 대통령실 비서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재산이 250억이나 되는 김타효라는 학교 교수만 하던 백면 서생이 앉아있는데 그자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이 뭡니까? 이명박이가 내놨던 실패했던 거 북한 개방 3천이라는 거 협상을 하면은 협상장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쌀이고 비료고 석탄이고 막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말이나 되는 대북 정책을 대북 정책도 촌도 모르죠. 한 번도 평생 윤석열이 60평생에 공부 안 해본 내용이죠. 그래 북한이 지금 윤석열이 이 초반에 길을 들여가지고 끌고 가겠다고 지금 김정은이가 매일같이 미사일 발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NSC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 북한에 강경한 경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재명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하나하나 거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좋은 호재거리가 생겨버렸어. 그냥 해외 순방에 나가서 윤석열이가 그냥 사고를 막 쳐버리니까 윤석열이 약세를 딱 잡은 거지. 그런데 정말 웃기는 얘기가 이재명이가 드디어 어제 윤석열이 당신 욕했잖냐 사과해라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가 욕설했다고 따지고 들 입장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건세사를 20, 30년을 돌이켜보고 최고 욕쟁이가 누군지 한번 여론조사해보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욕쟁이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한 그 욕설이야말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같은 존재인 제일 큰 형수한테 한 욕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모든 어떤 사회 질서와 윤리 도덕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욕입니다. 그런 욕을 해 제끼는 이 찐재명이 찢어버리겠다는 찐재명이가 윤석열이를 상대로 욕했잖아 임마. 욕했으니까 사과해라. 얼마나 찐재명이가 봐도 윤석열이가 하다못해 빙신같이 보이니까 그런 충고를 해댑니까? 야당은 이제 약세를 봤어.
야당의 가장 큰 무기는 국회의원 169석이에요. 개천절 휴가 지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제 예산국회에 들어가는데 민주당 국회 169석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윤석열이는 못해요 진짜. 그리고 쟤들이 윤석열이 이 기회에 한번 밀어붙이자 해서 박진희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냥 손도 못 쓰고 그냥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이 사건을 한번 보자고. 이번에 민주당이 낸 해임 건의안을 정의당이 반대를 했어요. 정의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정의당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주목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장혜영이라는 원내대표라는 여자 의원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영국의 왕실 제도에 이 왕자가 어릴 때 장난도 치고 말도 안 듣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자를 교육하는 그 선생이 왕자가 말을 안 듣고 혼이 나야 돼. 그럼 옛날에는 매를 때렸는데 그래도 나중에 임금이 될지 모르는 왕자를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매를 전공으로 맞는 매 맞는 애를 하나 붙여가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잘못할 때마다 그 매 맞는 애를 불러다가 그놈한테 대신 체벌을 종아리 5대 손바닥 10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저 민주당이 박진희를 해임 건의한 거는 윤석열이를 때려야 하는데 차마 대통령이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그 밑에 매맞으러 따라다니는 박진희를 데려다가 박진희를 대신 때렸다. 자,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이재명이가 저 역정이가 욕을 하는 그 제태를 우리가 나무라고 욕을 할 수 있어도 이 문제의 지금 본질은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카메라가 덕실거리는 그 판에서 한 5분만 입 다물고 좀 참지를 못하고 철랑대면서 조둥이를 벌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그 뒤에 핵심은 지금 MBC가 정말 잘못했죠. 사적인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외국에서 있었던 발언은 그거는 응당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실과 논의를 해서 보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름대로 관행이 있는데 그런 MBC가 어떤 MBC입니까? 그냥 윤석열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MBC가 선거 때도 선거 막판에 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녹취록을 다른 데는 몰라도 MBC가 결국 끝까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한 MBC 카메라가 옆에 있는 걸 안다면은 주변의 참모들도 MBC 카메라가 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의를 주는 그런 배려도 없고 그냥 어거지로 만드는 이른바 글로벌 펀드 회의에 가서 자기 딴에는 이거 바이든 대통령을 못 만나고 돌아가느냐 걱정하다가 어쨌든 회의장에 쫓아가서 그래도 뭐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은 할 얘기 다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 한 장 촬영했다고 아주 아이고 이제 긴장이 풀린 나머지
그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바이든 47초 만나는데 1억 달러, 지금 돈으로 145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어디 준비가 간 레파토리가 아니잖아요. 국민이 내는 1400억이 그냥 윤석열이가 금값처럼 그 자리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47초 만났어. 이런 식의 외교를 해놓고 절대 나는 이건 잘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MBC가 조작을 하고 MBC가 국익을 훼손해가면서 억지 보도를 한 것은 우리가 나무라고 MBC를 규탄해야 되고 MBC에게 혼을 내야 돼. 그거는 옳은 일이지만은 그런 빌미를 만든 외교적인 외교부 대사관 준비 부족의 이 책임은 물어야 될 거 아니. 아니 미국 대통령 47초 만나려고 적석에서 1500억 갖다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긴장을 못 참아가지고 한 5분만 있다가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박진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 MBC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그래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이렇게 준비 안 된 작자를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앞서 연설을 하신 우리 육사 출신의 이도 장군님께서 윤석열이를 도와주자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군님의 이 회장님의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이 오이 박사 프랑카드를 내걸고 있는 우리들은 윤석열이가 좋아서 찍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합시다. 윤석열이 이재명이는 지난 선거 내내 비호감 1, 2위를 다툰 놈들이에요.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최악이야. 이재명이가 최악 1번이고 이재명이를 못 뽑으니까 차악 두 번째 악한 놈 윤석열이를 뽑아준 거예요. 그거를 윤석열이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노릇에 우쭐해가지고 우쭐대고 대통령 노름하고 그 만두라장이는 왕비가 된 것처럼 패션쇼하고 다닐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어거지로 엮어넣은 자 무슨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를 만들어낸 놈이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후에 불러다가 밤 8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10시간을 넘게 밤에 잠 안 재우고 사실상 고문하다시피 조사한 놈이 검찰총장하는 이원석이 이 세 놈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잡은 탄핵 역적 특검 역적 세 놈인데 우리 오이박사 팀에 와서 윤석열이 끝까지 돌보자 그렇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24%로 떨어졌어. 어제 갤럽이 우리가 48% 지지가 나왔는데 딱 절반도 떨어진 거예요. 뭐냐 이번에는 외국 가서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 그래서 마지못해 찍어줬던 그 어르신들이 다 그냥 잘 못한다 이래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도 장군님 견해도 존중합니다만은
제발 어르신들이 우리 국가의 원로 지도자들 국가 원로회의 저렇게 민족중흥회 계시고 이런 어른들이 윤석열이를 보게 되면 윤석열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 내야죠.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배워라. 좀 절제하고 자중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무게 있게 권위 있게 해라. 그리고 청와대를 잘못 뽑아가지고 추석 직전에 한 2주에 걸쳐서 비서관들 행정관들 한 60-70명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석 비서관들은 한 놈도 손을 안 봤어.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요? 홍보수석이라는 김은혜라는 애가 처음부터 이렇게 MBC를 물고 늘어지려면 처음부터 딱 잘라서 없었다 그래야지. 15시간 뒤에 나온 발표가 바이든은 없었고 이 XX는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걸 뒤집으려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꼬이고 이래 되는데 홍보수석 바꿔야 돼.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잘 못되고 있잖아. 일본 대사를 보낸 놈이 윤덕민이라고 통일원급 돌아다니던 정치학 박사인데 윤덕민이도 젊은 시절에 90년대 이준석이 맨처로 방송사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성공한 놈이에요. 일본이란 나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 됩니까? 유양숙다 아주 원로 80이 다 돼가는 원로 정치인이. 일본은 그런 원로들이 이렇게 위에서 정리하고 그럼 아베를 아는 정도의 외교관 출신 정치인 출신 이런 사람을 골라서 보내가지고 그 아베에 바로 직계 부하였던 기시다와 이렇게 좀 일본의 원로들을 만나고 일본 재계 정계 원로들과 어떤 바깥에서 이런 외곽을 두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똑똑한 놈 똑똑하게 보인 놈 방송사에 돌아다니는 놈 이런 자들을 뽑아놓고 지금 설치고 다닌대.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장제원이 권성동이 아들한테 사람을 추천하 그럴 때 한 말이 있다고. 내 나이보다도 좀 많은 사람 좀 거북하다니. 좀 젊은 친구들로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재풀이 절반도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지금 어느 모임에든지 가면은 90%로 혼자 떠들고 다닌답니다. 자, 그저께 이틀 전에도 뭐 영유아 교육하는 이런 데 가셨으면은 잘 모르면은 그냥 얘기 듣고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고 실무자 옆에 데려와서 메모 열심히 해서 잘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 애가 2살 때까지는 집에서 그냥 엄마들이 앉아가 키운다는 둥고 엄마들은 전부 유치원 달 때까지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는다는 둥. 아니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한 김건희를 데리고 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계속 가서 입만 열면은 자꾸 구설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저쪽에 찌째명이는 말만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는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말만 입만 열면 무식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윤석열이를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모시고 있는 우리 보수 어른들이 너무나 지금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얕보고 있어. 저 내일 모레면 감옥 서들어가야를 찌째명이가 훈계하고 있어. 자, 국힘당 안에서도 하태경이니 유승민이가 때만 났다는 듯이 이제 훈수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이 간판으로 24년 총선에 출마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국힘당은 돌아섭니다.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것이 꼭 탄핵이나 무슨 민중 봉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세력 내에서 윤석열이를 믿고 갈 수가 없다 하는 불신이 싹 트면은 윤석열이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이거죠. 이번에 지금 이 그냥 초기에 아이고 그냥 내가 저 막 여러 가지로 막 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좀 안 해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났으면은 이미 정리가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과할 시기를 놓쳐버렸어. 이제는 사과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밀어붙여야 하는데 상대가 언론이에요.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국제 언론인 기구가 있고 MBC는 그런데 닳고 다른 놈들이야. 대한민국 좌파들도 다 결집해서 지금 MBC를 밀어주고 있어.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을 하고 있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광화문 상황을 보십시오. 촛불 행동이 지난주 7차 대회에 바로 지금 촛불 행동이 있던 자리를 잡은 기후변화 대응 팀이라는 데서 15,000명이 동원돼서 그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8차 대회를 또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촛불 집회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정권의 능력은 평소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능력은 위기 순간에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고 이른바 엑시트 플랜을 세우고 위기 탈출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이 뉴욕에서의 이 비속어 발언이 이미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2주가 넘어가요.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정말 약세를 본저 좌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언론인이라고 조선일보 유건일 주필이 10월 지금 위기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보수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신다. 10월 11월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 우리 태극기들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오는 길밖에 없어. 좌파들은 조직이 있어. 민노총 정교조 개딸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말이야. 정말 윤석열이가 바뀌고 스스로가 쇄신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이 위기를 파괴해서 제발 나라를 좀 안정시켜 주시고 윤석열이를 찍어줬던 우리 자유우파 보수 이 48%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